홍파병에서 어떤 음식이 딱 무조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평가할 때는 단계가 얼마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저 음식은 하시는 게 좋겠고, 단백질은 과식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과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1인분 정도 드시는 건 과식 아닙니다. 근데 놀러 간 거나 회식해서 뭐 한 3인분 정도 먹는다든지 뷔페 가서 우리가 마음껏 담아서 그렇죠. 한 3접시 정도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과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홍파병 3단계 정도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단백질은 그 이후에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 인이라든지 칼륨은 역시 3단계 내지는 4단계 정도에서부터 제한하기 때문에 사고체 혈관이 60 이상인 분들은 저염식과 단백질 과식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되고요. 이 60 이하부터는 좀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고체 혈관이 얼마인지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염식인데, 정답을 얘기하면 삼겹살 1인분을 200g 만들어서 먹을 때는 88mg밖에 없는데, 베이컨을 우리가 60밖에 안 되는 걸 먹어도 420을 먹습니다. 그렇죠. 조금 먹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고, 이런 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도 이게 한 팩에 100 정도, 이것도 사실 많은 양이긴 하지만, 치즈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230,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이런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다. 감자 100g에 2mg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프렌치프라이 먹는다. 100배입니다, 100배. 토마토는 5에서 엄청나게 올라가요. 400배네, 400배. 400배. 거의 네. 2000이니까요. 그죠? 네네. 예, 예. 이런 걸 먹을 때는 너무 이렇게 안심하고 드시면 이 나트륨이 엄청나게.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맛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프렌치 아주. 프라이를 어떻게 네. 케찹에 안 찍어 먹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하면 네. 나트륨 폭탄을 맞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거의 뭐 2,000 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폭탄이죠, 거의. 네. 저게 이제 국물까지 싹싹 먹는다는 가정하에서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거의 면 요리이고요. 그릇이 크고 국물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고 조제할 때 나오는 나트륨 수치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좀 남기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맞습니다. 라면 먹을 때 절대 숟가락 먹지 말라. 국물 먹을 때 무조건 젓가락으로 국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젓가락 어떻게 국물 먹냐 이렇게 그렇죠. 하셨는데, 거기에 묻은 것만 드시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젓가락에 있는 그 건더기만, 거기는 고기나 고명만 드시고 국물은 마시거나 밥을 턱 말아서 먹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김치도 이왕이면 작은 조각으로 드셔가지고 잘게 잘라서. 네네. 네. 하나를 한 몇 등분 하면은 좀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좀 많이 줄여야 될 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륨인데요. 칼륨만 따지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인들한테는 칼륨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피를 이렇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콩팥이 이렇게 아주 반도체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콩팥이 나쁘다 그러면 칼륨을 내보내고 나트륨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과다가 됩니다. 칼륨은 조금만 올라가도 아주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켜가지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콩팥에 병이 있는 분들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어디에 많으냐? 미역이 많대요. 미역. 참외, 감자에도 칼륨이 그다음에 많이 들어있고, 쑥, 겨자, 팥, 시금치, 밤, 그다음에 양상추 중에 빨간 양상추, 그다음에 이제 두릅, 초록색 야채들이나 뿌리 식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쌉쌀한 맛이 있거나 좀 그런 맛이 있는데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많이 드셔도 되고요. 괜찮게 잘 드시면은 오히려 혈압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나트륨을 내보내기 좋은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도 높고 당이 높아서 당뇨 콩팥병 환자분들은 감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다가 저걸 말려서 먹는 꽃감이면 거의 따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과일은 더 위험하니까 절대 딱딱한 거. 건과일은 네. 더 피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다음에 인 얘기인데요. 너무 많으면 이 콩팥에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이 돼서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콩팥병이 생기면 이게 안 됩니다. 소변으로 인이 안 나가니까 몸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의 혈관에 그 모래 좁쌀처럼 인이 다 붙어가지고, 그렇죠. 칼슘을 들러붙어가지고 다 혈관 석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혈관이 막 이 쇠파이프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압력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떨어질 때 훅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혈관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일 경우에는 이 뚝배기를 드시면은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여기 또 소금도 많이 들어가면 나트륨도 많아지죠. 또 뼈 자체에 결국 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을 다 우려냈기 때문에 인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골국 드시는 거는 좀 최대한 줄이시거나 한 공기 정도만 되게 담아서 이렇게 얼려놓으시라.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라고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이 많은 보통 음식은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콜라. 네. 그 다음에 또 콜라. 네. 세트 메뉴죠. 세트 세트 메뉴. 메뉴죠. 네네. 네. 거기 치즈버거에 콜라면 아주
아주 그냥 인폭탄입니다. 인폭탄. 그렇죠. 네. 콜라는 도저히 못 끊겠다 그러면 차라리 사이다를 드셔라. 그렇죠. 콜라보다는 사이다 그래도 조금 인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많아요. 탄산음료에는 진짜 인이 많아요. 네. 네. 고기에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을 드시게 되고 우유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유도 반잔 정도만 제한합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유를 즐겨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잡곡밥이냐 흰쌀밥이냐 정답은 1, 2, 3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어봐서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흰쌀밥 먹으면 혈당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잡곡밥을 선호시켜 드렸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괜찮다 그러면은 잡곡밥 열심히 잘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요거 먹는 거에도 조금 주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인 아까 때문이죠. 그렇죠. 인칼륨이 다 높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건 좋지 않아서 콩팥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잡곡밥 일부하고 흰쌀밥을 섞어서 먹든지 잡곡밥을 한 끼를 먹었으면 흰쌀밥을 두 끼를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적게 드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죠. 당뇨도 있고 콩팥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당뇨이기 때문에 잡곡밥만 계속 먹었는데 이때까지 나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먹어서 콩팥이 나빠진 건가라고 물어본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콩팥이 나쁘기 때문에 잡곡밥을 드시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잘못 먹어서 콩팥병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흰쌀밥 내지는 콩팥 환자들은 차라리 간식을 드실 때는 가래떡 드시라고 하죠. 가래떡.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또 너무 안 드시면은 열량을 우리가 필요한 열량의 절반도 안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게요. 이건 일반인 분들은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진 3단계 이상의 환자분들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